설마 10가지 관상 중에서 하나쯤은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숨어있는 재물운과 성공운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는 대체로 총 10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10가지의 상을 십자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십자면상법은 얼굴 모양에 따라서 그 기륭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학업운이 좋아 학문으로 큰 명성과 명예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운이 좋아서 사업 등을 통해서 큰 재물을 손에 거머쥐는 거부의 관상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인덕이 좋아서 기인을 만나 평생 어려워질 찰나에 그때그때마다 도와주는 행운을 챙기는 기인이 있는 관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가지 중에서 어떤 관상을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오늘은 십자면상법을 통해 관상 보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느 관상에 해당이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금전운과 성공운을 확실히 내 것으로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0가지의 관상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갑자상인데요. 갑자상이란 얼굴의 모양이 한자의 갑자의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서 갑자상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이마가 넓은 편이며 턱은 뾰족하고 뒤로 후퇴한 모습으로 성격은 대체로 깔끔한 사람이고, 하늘은 풍부해도 땅이 부족한 기운이 많은 사람의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서를 보면은 하늘이 풍부한 사람은 귀하고 땅이 풍부한 사람은 부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상은 주택이나 부동산운은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덕은 확실히 좋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식이나 아랫사람의 덕은 약한 편이니 좋은 관상이다, 나쁜 관상이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귀하게 태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오관, 즉 이목구비, 눈썹이 잘 발달하여 서로 격을 이루고 잘 맞으면 한 분야를 파고들어 출세를 하게 되나, 오관의 배합이 부족하면 초년보다 중년, 말년이 더디게 되는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지나치게 턱이 뾰족한 사람은 50대 이후에 사회적으로 기반이 약해지면서 생활상의 큰 재난이나 풍파가 발생되기 쉬우므로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수양의 덕을 쌓는 데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그리한다면 중년에 이어서 말년까지 오랫동안 장수를 하는 관상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전자상인데요. 이 전자상은 얼굴이 밭전자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서 전자상이라 칭합니다. 특징은 얼굴이 넓으며 각 선이 뚜렷하고 턱 역시 넓은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마가 넓어서 선천적으로 돈복을 타고난 관상에 해당이 되고요. 초년, 중년, 말년 대체로 행복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관상으로 오관 중에서 두세 군데만 조화를 잘 이루면 돈복이 있는 관상에 해당이 되고, 만일 4-5군데의 조화를 잘 이루면 크게 출세를 하여 재물과 명성을 한꺼번에 취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여성이 이러한 관상을 지니고 있다면 남자 못지않게 사회적 활동과 생활력이 강한 관상이고, 남자가 이런 상을 지녔다면 성격이 좀 조급하고 몸이 비만한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다 얼굴색이 백색의 기운까지 감돌면 명이 짧은 것이 단점에 해당이 되는 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심성을 가꾸고 덕을 쌓는 데 신경을 쓴다면 좋은 자손을 두는 것은 물론 말년까지 쓸쓸하지 않게 보내게 되는 관상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상인데요. 이 신자상의 특징은 이마가 좁고 아래턱이 뾰족하니 하늘과 땅이 부족해서 눈썹 좌우에서 코끝까지 중앙 부분의 얼굴이 발달한 관상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납신자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서 신자상이라고 칭합니다. 이 신자상은 신자의 글자의 모양 그대로 마른 목걸이입니다. 즉 중정이 발달한 얼굴이지요.
달리 말하면 상정과 하정이 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초년운과 말년운이 약하게 됩니다. 특히 초년에 잔병 치레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관상일지라도 오간이 뚜렷하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단 오간이 길해야만이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약 40세 전후로 형편이 좋아지며 말년에는 다시 운세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년의 건강과 재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겸손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지의 조화가 모두 부족한 관상으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한마디로 조상덕이나 부모덕이 없는 관상에 해당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신자상을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기운이 강하며 성격도 상당히 저돌적이고 인내심도 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윗사람이나 아랫사람들과 소통, 즉 대화가 잘 안 통하고 화를 버럭 내면서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남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이마가 부족함으로 부모를 일찍 잃거나 초년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일찍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상은 오간, 즉 눈, 귀, 코, 입, 눈썹 중에서 3개만 좋은 상을 지니면 크게 이름을 알리고 부귀하다고 하는 관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자상은 이목구비, 눈썹이 모두 길한 경우는 오랫동안 장수를 하는 반면 오간이 빈약하면 평생을 궁핍하게 살며 가난을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네 번째로는 유자상인데요. 이 유자상은 밭전자의 전자형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진화하여 작은 이마에 넓은 턱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유자상의 얼굴은 신중하고 계산적이며 끈기 있고 솔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린 시절 부모의 덕이 약해서 일찍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고집적이고 참을성이 없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자상의 얼굴을 가진 여성은 성격이야 온화하지 못하지만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고 남편을 크게 출세를 시키는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5번째는 눈목자 목자상인데요. 이 목자상의 특징은 이마가 높고 콧대가 길며 턱은 짧고 눈목자를 닮았다 하여 목자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상, 이 말상이 목자상에 해당이 됩니다. 태어날 때 집안이 부유해서 20대 전후로는 금이야 옥이야 잘 자라지만 대부분 그 이후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평탄치 않는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목자상은 두뇌가 명석하지만 근면성과 성실성이 부족해서 틀에 박힌 직장 생활을 기피하고 직장을 자주 바꾸게 되며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는 그러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일찍이 불로소득을 눈에 돌려 한탕을 노리며 크고 작은 사행심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한탕주의가 많습니다. 또 이 목자상은 대부분 80세를 넘겨 장수를 하지만 인덕이 없어서 말년에 애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째로 동자상을 알아볼까요? 이 동자상은 얼굴에 살집이 풍부해서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얼굴에 상정, 중정, 하정 이 세 부분이 균등하며 오간은 균형을 이루고 육부와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 있는 얼굴상으로 아주 전면을 통해 허한 구석이 없는 귀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십자면법에서 제일 으뜸으로 치는 귀한 관상으로 금전운이 좋아서 돈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기운이 강한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동자상은 윤곽
그 하나만 해도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쉬운 것이 없이 사는 그러한 관상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목구비 눈썹 중에서 두 부위 정도만 잘생겼어도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사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삼관을 모두 조화롭게 갖추었다면 고관대작의 신분이 되며 사관이나 오관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고관대작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해서 정승판서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고 오늘날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전문직으로 크게 명성을 얻게 되는 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런 관상을 가진 여성도 귀하게 자라서 명문가로 출가를 해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아쉬움이 없이 살게 되는 이 10가지 십자 면상 중에서 제일 좋은 관상에 손꼽힙니다. 7번째는 용자상인데요. 용자상의 특징은 얼굴의 한쪽이 비틀어져 있거나 권육이 들쑥날쑥하여 얼굴에 굴곡이 있다는 점입니다. 태어나서 약 20여 년간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지만 그 이후의 인생은 형제운이 없고 우여곡절이 많이 따르는 관상에 해당이 됩니다. 50대인 중년에 이르러서 위기가 닥치면 처자식을 한꺼번에 잃는 경우가 많은 관상이기도 한데요. 귀 밑에 있는 턱뼈가 유별나게 발달된 용자상은 규율이나 제도를 불응하는 경향이 많아서 좀 쉽게 얘기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불충불이지상이라 하여서 귀한 관상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성이 만일 이러한 관상을 가졌다면 집 안팎에 어디서나 고분고분한 미운이 없어 주변에서 미움을 사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십상이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의 얼굴에 해당이 된다면 마음을 수양하고 덕을 쌓게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8번째로는 왕자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왕자상은 이마 양쪽의 측면과 관골 사이, 턱 쪽의 살집이 움푹 파인 듯 깎여진 상으로 상대적으로 이마뼈, 광대뼈, 턱뼈가 붉어진 모양으로 얼핏 보아 상당히 험상궂게 보이는 인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언급한 살집이 있는 곳은 복이 담겨져 있는 사고, 즉 창고에 해당이 되는데요. 반대로 창고에 곡식이 차지 않는다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도 장점은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편이거든요. 옛부터 이 왕자상을 가리켜서 간빈노노지상이라 하여서 돈이 생겼다 하면 명예가 없어지고 명예를 얻었다 하면 돈이 떨어져 가정과 사회 양쪽을 다 같이 챙겨 누리지는 못하는 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역시 좋은 팔자가 못 되어 대부분 일부종사가 어렵고 씨다른 자녀를 두어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자주 일어나는 관상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9번째는 원자상인데요. 원자상의 특징은 눈 모양, 귀 모양이 다 같이 둥글며 코끝과 입 모양도 둥글게 생긴 얼굴상입니다. 몸집이 크고 비만 현상이 심하므로 몸 어느 곳에서든지 뼈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비만 현상이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부터 일어날 때 소아당뇨 등으로 장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비만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40대를 2기로 맞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얼굴이 둥글다 보니 이마와 턱이 남달리 짧아 보이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런 관상은 초년은 말년운이 다 같이 불길함을 의미해서 어릴 때는 부모 운이 약하고 늙어서는 자녀들과의 인연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자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보완을 해주거나 또 이 마음의 심전 경작을 잘하게 되면 이러한 불길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자상은 안 좋은 관상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풍자상인데요. 이 바람풍자 풍자상은 관골이 깎여나듯 흔적이 없고 이마 좌우 측면과 얼굴 하단 좌우 측면이 벌어진 꼴을 말합니다. 풍자상은 말 그대로 허풍이 세고 뻥을 잘 칩니다. 여기서도 뻥, 저기서도 뻥, 한마디로 뻥쟁이 관상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사람은 저도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허풍을 일삼다 보니 일생에 한두 차례를 사기 등 범죄로 인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콩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관상은 말년의 의식주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여성은 풍진유락지상이다 라고 하여서 젊었을 때는 융업소에 전전긍긍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가 가정을 꾸려도 자식을 얻지 못하거나 자식을 두었다 할지라도 자식과 인연이 약해서 내 손에 거두지를 못하고 결국은 남편과 이혼을 하는 등 가정다운 가정 한번 꾸려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관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양상법에서는 만상이 불여 신상이라 했으니 1만 가지의 상이 제 아무리 좋아도 이 마음속의 상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귀한 관상을 지녔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이 받쳐주지 못하면 좋은 운을 누리기가 어렵고 반대로 관상이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남에게 덕을 쌓는다면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